오늘 2부 개돼지에게 묻다에서는 평창올림픽 이후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다시 긴장 국면으로 치닫을 것이라는 관측이 비등하고 있는 지금, 이래 때 모셨던 돼지파덕님을 모시고 전쟁과 평화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된 내용은 이래 때 진행하였던 내용을 다시 한번 마련하였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한 주간에 있었던 국내 핫한 이슈와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 사고들에 대해 개돼지 조련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은 이번 한 주 쉬고 다음 해부터 다시 시작됨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지고 있는 요즘, 그래도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쉽게 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계시는 오직 평화시민단체 소속 대표 돼지파덕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돼지파덕님이 계신 오직 평화시민단체는 뭐 이름에서부터 어떤 단체인지 느낌이 오긴 합니다만, 뭐 그래도 우리 처음 접하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정의로운 전쟁보다 비겁한 평화가 낫다라는 기본 이념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화만이 전쟁을 막을 수 있고 평화만이 전 세계가 하나 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바닥에서부터 활동하고 있는 시민 단체입니다. 저는 그 단체장을 맡고 있는 돼지 파동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정의로운 전쟁보다 비겁한 평화가 낫다라는 주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그 이전부터 활동을 해오신 건가요? 네네네. 이게 그 이 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발언하기 전 이미 평화주의를 지향하는 분들로 구성이 돼서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시민 단체입니다. 뭐 거기 뭐 이윤택 씨도 있었나? 뭐 이런 저희 기본 이념에 대해서 그럼 항복하자는 거냐 하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렇군요. 뭐 그런데 그 주장은 뭐 구한말 매국노이자 친일파인 이완용이가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이게 다 조선의 평화를 위한 거다라고 하는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게 아닌가요? 아니, 역설적으로 뒤집어 보면 이완용도 매국노가 아닌 그럼 돼지파동님과 같은 평화주의자? 그렇다면 돼지파동님도 매국노? 아니 그럼 홍문권님은 전쟁을 원하시는 겁니까? 평화를 원하시는 겁니까? 전쟁을 원하냐 평화를 원하냐, 뭐 그 맥락으로만 보면 평화를 원한다고 말씀드려야겠죠. 하지만 질문을 하는 목적에는 반드시 그 의도가 있는 법이죠. 세상에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을까요? 자유가 공짜는 아니죠. 누군가 희생의 대가로 얻어지는 게 평화니까요. 전쟁이냐 평화냐 이런 이분법적 질문은 좀 우문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뭐 현답을 원하셨나요? 그렇다면 돼지파동님은 뭐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전쟁이 아닌 뭐 평화만 주어진다면 굴종이든 노예의 삶이든 그냥 뭐 어떻게 살아가든 상관없다, 뭐 이런 주장? 그런 뜻을 떠나 전쟁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는 말은 전쟁을 하기 위한 명분일 뿐입니다. 지금의 트럼프는 자국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 대북 제재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화를 주장하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고요. 우리 모두 이 전 세계를 위해서라도 대화를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지만 분단 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항상 전쟁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한쪽만 평화를 부르짖는다고 평화가 올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 돼지파동님 생각은 뭐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면 계속 당근과 굴욕을 감내해야 한다, 뭐 이 말씀인가요? 좋습니다. 그럼 그 당근 약효가 떨어지고 나면요? 그럼 뭐 따고 먹지 뭐.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김정은은 계속해서 내부 분열을 통해서든 무력으로든 뭐 적화통일을 시도하지 않을까요? 그건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그전 박근혜는 그 대북 지원은 제대로 하지 않고 대북 방송이니 개성공단 폐쇄니 쓸데없이 자꾸 전쟁을 부추기는 일에만 몰두하니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 입장에서야
충분히 서울이고 괌이고 불바다를 만든다는 발언을 한 거지요. 핵 또한 자의적 방어용 뿐일 뿐 우리 민족에까지 사용하여 전쟁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지난 88 울림 때부터 북한은 끊임없이 불바다 발언을 하고 있는데 어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불바다를 만들지 않았지 않습니까? 결국엔 대화를 하다 보면 김정은 국방위원장도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핵을 포기할 것이다. 그렇군요. 그런데 불과 몇 해 전에 서울은 아니지만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지 않았나요? 그리고 돼지파도님은 김정은을 꼬박꼬박 국방위원장이라고 호칭을 사용하시는데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 건가요? 그거야 당연히 북한도 엄연한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의 국격에 맞게 그 호칭을 하는 게 이상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모든 언론에서도 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이라고 칭하고 근데 이렇게 앵커처럼 예의 없게 김정은 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가요? 돼지파동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박근혜라 하고 김정은은 국방위원장이라 호칭하니 마치 대한민국의 국격이 북한보다 못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올바른 것인지 의문이 안 들 수 없네요. 빨간색인가? 일반적으로 예의란 존경의 뜻을 표하기 위한 예로서 나타내는 말투나 몸가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국의 대통령이셨던 분은 하대하고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하는 자에게 예의를 갖춘다고 하시니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질문드려봤습니다. 첨언하면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옳은지부터 따져봐야 될 텐데요. 헌법을 입에 달고 다니시면서 헌법 조무사라고도 호칭되는 돼지파동님은 우리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의 입법 취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제가 헌법 어떻게 다 합니까? 제가 변호사나 뭐 법조인해도 된답니까? 참네. 그렇군요. 매번 헌법 하시기에 알겠습니다. 헌법 입법 취지야 차차 알아보도록 하더라도 우리 헌법 제3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 전체로 규정해서 현재 한반도 이북 지역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북한을 법적인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의 유일한 국가는 대한민국이고 북한은 대한민국 법체제에서 불법 점유단체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글쎄요.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홍앵커님의 말씀처럼 북한을 국가로 보지 않는다면 왜 올림픽이나 그 국제 경기에서 북한의 국기가 개양되고 국가가 연주되는 거죠? 결국엔 북한도 국가로 인정하기 때문이 아닌가요? 돼지바닥님은 국제법과 국내법을 좀 혼동하고 계시는 듯한데요.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볼 것인지 아닌지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적시하고 있는 남북 상호 간의 문제지 유엔이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유엔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정식 국가로 승인받지 못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인도, 필리핀, 벨라루스, 우크라이나는 유엔 설립 당시에 독립국가가 아니었지만 유엔 회원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1948년 제3차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됐었고 남북한 동시가입을 위해서 북한이 유엔 회원국의 지위를 얻었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시에 북한이 급변 사태로 무정부 상황에 혼란이 올 경우 우리나라가 개입하게 되면 북한이 남의 나라로 인정돼서 우리가 침략하는 행위로 되기 때문에 통일을 위한 평화적 절차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지금 국가로서의 틀을 가지고 모든 국제적 활동을 다 하고 있으니 다들 암묵적으로 다 인정하고 있는 거고 저도 그런 의미에서 북한을 정통성을 가진 국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중의 의미로 호칭을 붙여주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건 틀림이 아닌 그냥 다름일 뿐입니다. 다름과 틀림의 단어 사용은 어떤 곳에 사용되느냐의 적절성이 요구됩니다. 무조건 다름이라고 주장하지 마시고 차후에라도 헌법 제3조의 입법 취지를 잘 살펴보시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건 생각의 다름이 아닌 틀림임을 확인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근데 대한민국 국민은 맞으시죠?
본론으로 돌아가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대지파동님 같은 분들의 활동 덕분인지 아직까지도 국민들은 전쟁이 설마 일어나겠어 하면서 무감각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번 구정 연휴 때 해외여행을 아주 많은 분들이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아니 그거야. 지금까지 미국은 군사 외교적으로 북한에 대해 그 언제나 초강수를 쓸 것처럼 그 쇼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알마누까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아이고 그 트럼프가 맨날 그렇게 해야 되니까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더 화가 나서 저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전쟁 얘기는 다 트럼프 탓입니다. 그냥 북한을 자꾸 압박하니까 핵보유 지위를 얻어내서 자신들의 체제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지. 이 정말로 전쟁을 하기 위함은 결단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아닌 체제 보호를 위한 것이다. 그럼. 그런데 얼마 전 문정인 통일외교 안보특보는 한미동맹 깨진다 해도 한반도 전쟁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서 우리나라 안보가 우선인지 북한의 안전이 우선인지 모르겠는 말로 빈축을 사기도 했었습니다. 매일 외국 언론에서는 한반도의 전쟁설에 대한 속보를 내보내고 있고 미군도 가족 동반을 하고는 한국에 오지 못하는 매우 예민하고 심각한 상황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런 급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나라 언론들은 그저 남의 나라 일처럼 생각하고 오락 프로그램에만 열중하고 있는 상황이니 이런 심각한 안보 불감증에 대해서 우리 대지파동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냥 한국이 미친 짓만 않으면 전쟁은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 박근혜가 탄핵이 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평창을에서도 보셨겠지만 아마도 박근혜 같았으면 지금 같은 시점에서 확실하고 강하게 대응했을 겁니다. 확실하고 강하게. 그러다 우발적 상황이 오면 어쩝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비대칭 핵전력을 제외하고는 재래식 병기, 빈약한 인적 자원, 낮은 경제 수준을 놓고 보면 북한이 결코 한국에 전면적을 걸어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또한 북한과의 전쟁을 벌일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제일 우선 목표일 거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동북아시아의 발판인 한반도의 평화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한국이 전쟁을 치러 통일을 이루게 되면 미국의 영향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도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북한 김정은이 핵으로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가만두기는 쉽지 않은 상황 아닌가요? 이건 팩트인데 말이죠. 자꾸 김정은 하시네. 그리고 그 팩트가 어디 있어요? 북한이 내놓은 위협용 언론 플레이가 팩트일까요? 다들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자꾸 그러니까 북한의 위협용 언론 플레이를 한국 극우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왜곡하고 이용해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파 정치권에서 오히려 전쟁설을 부추기고 안보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그렇지. 그렇다면 대지파동님의 주장처럼 북한의 위협이 언론 플레이에 불과한 거라면 우리 정부도 언론 플레이로 강하게 대응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듯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왜 소극적인 대응만 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에 미국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전쟁이 나겠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전쟁 난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에이 전쟁 안 나. 지금까지 안 났는데 하면서 자유하며 생각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안 날 것이다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호구라고 오판되지 않게 해야 된다가 맞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더 바짝 차려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세까지 전쟁의 참화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리는 게 아닐까요? 안보 불감증.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언제든지 전쟁이 발발될 수 있는 휴전 국가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계시고 있는 건 아닌지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참 복잡하게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어찌됐든 한반도에서 전쟁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좁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모두가 죽습니다. 모두가. 그러므로 한반도의 문제는 군사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국지전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이건 역시 미국과 중국이 컨트롤하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남과 북을 이간질시켜 전쟁을 부추기고 정치꾼들은 전쟁 위협을 하며 국민만 위협하고 불안감만 조성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미국은 무기를 팔아먹고 미국의 아짜비들은 국내 정치에서 국민들 겁이나 주고 있던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발 미국이나 일본은 폭격이니 뭐니 이렇게 전쟁 발언으로 북을 자극하지 말고 끝까지 대화로 핵을 포기할 수 있게 자극적인 발언은 삼가하고 우리 국민들은 이에 현혹되지 말고 끝까지 문재인 정부의 대화 정책에 힘을 보태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더 강한 햇볕 정책으로 그들의 핵무기를 포기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조금씩 나가다 보면 김정은 국방위원장도 우리의 뜻을 알아줄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군요. 햇볕 정책. 그런데 북한은 핵 개발할 능력도 없다. 북한이 핵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셨던 분은 이미 고인이 되셨고 죽었지. 당시 햇볕 정책을 주장하시던 책임져야 될 분들은 책임이 아닌 오히려 호가호위하면서 이제 와서는 그냥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자고 당당히 주장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청와대가 있지. 잘못을 저지르면 충격을 받고 교훈을 얻고 그리고 다시 일을 착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번의 경험으로도 부족하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전쟁이 안 날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반 서민들일 겁니다. 어쩌면 이미 고위층이나 정치인, 사회 지도층 자녀들은 이미 해외로 유학을 보냈거나 비상시에 투자 이민 등으로 빠져나갈 방법은 다양할 겁니다. 하지만 나라의 국력이 쇠퇴하거나 나라를 빼앗겼을 때 해외 동포를 비롯해서 나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과연 어떤 대우를 받게 될까요? 민족과 평화만을 외치다가 패망한 베트남, 미군 철수만을 외치던 필리핀. 다시 한번 역사를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길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가벼운 질문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난해에 폭행 사건으로 인한 소년법 논란이 큰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제가 청소년들의 일련의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 말이죠. 아이들의 잘못이 아닌 이게 대한민국 사회 구조의 문제예요. 우리 어른들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다. 네. 지금은 소년법을 심도 있게 다루는 자리는 아니니까요. 짧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대지파동님의 자녀가 만약에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면? 아직 장가도 못 갔는데.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자녀한테 어떤 식의 위로의 말씀과 교훈을 주시겠습니까? 맨날 네 돈을 뺏고 빵 셔틀을 시키고 성매매를 시켜도 이젠 상납하고 굴종하며 살아라. 싸우지 않는 게 최선이다. 시키는 대로 다 해라 라고 하실 건지 아니면 잘못된 일에는 용기를 내서 단호히 맞서라고 하실 건지 또 사회운동을 하시니까 지켜보고만 있던 아이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실 건가요? 정의는 중요하지 않다. 네 일이 아니니까 친구 일에 관여도 하지 말고 그저 못 본 척, 못 들은 척하고 살아라. 하실 건가요? 아니면 용기 내서 무리에 당당하게 맞서서 너희의 권리를 찾아라 라고 하시겠습니까? 좀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겠죠? 장가당한 사람한테 진짜. 알겠습니다. 오늘 개돼지 얘기 묻다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함께 자리해주신 대지파동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언제 불러줘요? 나중에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Now let's set the record straight. There's no argument over the choice between peace and war. But there's only one guaranteed way you can have peace, and you can have it in the next second. Surrender. Admittedly, there's a risk in any course we follow other than this, but every lesson of history tells us that the greater risk lies in appeasement. And this is the specter our well-meaning liberal friends refuse to face, that their policy of accommodation is appeasement. And it gives no choice between peace and war, only between fight or surrender. If we continue to accommodate, continue to back and retreat, eventually we have to face the final demand, the ultimatum. And what then?
When Nikita Khrushchev has told his people he knows what our answer will be. He has told them that we're retreating under the pressure of the Cold War, and someday, when the time comes to deliver the final ultimatum, our surrender will be voluntary, because by that time, we will have been weakened from within spiritually, morally, and economically. He believes this because from our side he's heard voices pleading for peace at any price, or better red than dead, or as one commentator put it, he'd rather live on his knees than die on his feet. And therein lies the road to war, because those voices don't speak for the rest of us. You and I know and do not believe that life is so dear and peace so sweet as to be purchased at the price of chains and slavery. If nothing in life is worth dying for, when did this begin? Just in the face of this enemy? Or should Moses have told the children of Israel to live in slavery under the Pharaohs? Should Christ have refused the cross? Should the patriots at Concord Bridge have thrown down their guns and refused to fire the shot heard round the world? The martyrs of history were not fools. And our honored dead, who gave their lives to stop the advance of the Nazis, didn't die in vain. Where then is the road to peace? Well, it's a simple answer after all. You and I have the courage to say to our enemies, there is a price we will not pay, there is a point beyond which they must not advance. Winston Churchill said the destiny of man is not measured by material computations. When great forces are on the move in the world, we learn we're spirits, not animals. And he said there's something going on in time and space and beyond time and space, which, whether we like it or not, spells duty. You and I have a rendezvous with destiny. We'll preserve for our children this, the last best hope of man on earth, or we'll sentence them to take the last step into 1,000 years of darkness.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선 평화만으로는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을 땐 이미 평화를 잃은 후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을 외면하고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그 마음에서 오히려 불안감과 두려움이 커지는 것이니 보고 싶은 대로 보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현명함을 가졌으면 합니다. 미국의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은 말합니다. 평화적 수단으로밖에 평화를 실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국가는 머지않아 다른 국가에게 흡수될 것이다. 되뇌일수록 무서우면서도 두려운 말입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오늘 2부 개돼지에게 묻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올림 2부에서는 한 주간에 있었던 국내 핫한 이슈와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 사고들에 대해 대표적 개돼지 조련사들과 이야기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주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개돼지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이 있으시다면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8시에는 삶을 나누고 지친 마음을 힐링할 수 있도록 직접 노래를 불러드리는 유순이의 유유히가 방영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어울림은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응원과 사랑에 힘입어 더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뜨거운 응원 보내주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홍수연의 어울림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나를 바라봐 이야기를 해줘봐 너와 나 둘이 어울려서